네, 안녕하세요. 오토트리뷰 양봉수입니다. 저희는 오늘 홈카멘 캠핑카에 나와 있는데요. 홈카멘 캠핑카는 이제 대전 지역에 있으면서 이 스타렉스 세미 캠핑카를 위주로 제작하는 업체예요. 저희가 작년 이맘때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올해도 스타렉스 세미 캠핑카를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개발하셨다고 해서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일단 가격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1,4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달라진 거라면 이제 개소세가 추가된 정도일 것 같아요. 앞에부터 볼게요. 이 모델은 이제 세미 캠핑카다 보니까 실내 구분이 조금 애매해서 앞부분부터 보면 여기 도어 트림 막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리무진 시트도 들어와 있고, 요건 이제 90만 원짜리 옵션이긴 한데 이 뒤쪽에 마감들하고 앞뒤를 맞출 수도 있고 시각적으로도 좀 더 이제 고급스러워 보이게 꾸며주니까 요거는 90만 원이긴 하지만 추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이 A필러부터 이제 햇빛 가리개나 머리맡에 이런 것들까지 마감이 싹 다 되니까 90만 원이 전혀 아깝지 않은 수준인 것 같아요. 룸밀러 보면 룸밀러 하나 더 붙어 있죠. 이중인데 얘가 이제 전후방 카메라를 지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기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여기 가죽이나 아니면 배터리 요 정도 빼고는 싹 다 기본인 거예요. 뭐 배터리도 400A 딥사이클이 요게 기본이긴 하지만 인산철 같은 게 이제 옵션인 거지, 보여드린 건 뒤에서 싹 다 기본이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요것도 그래서 기본인데 전후방 카메라를 그래서 왜 넣어놨냐, 스타렉스는 그냥 운전하기 편하지 않냐 뭐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래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주행 중에 좀 더 편하시라고, 주차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이제 기본화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보시는 거겠지만 전 두 번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죽일 거죠. 네, 아무튼 뒤쪽에서 보면 이 테이블을 쭉 뺄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쭉 밀어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데 밖에서 그냥 의자만 펼쳐놓고 바로 사용하시라고. 얘는 세미 캠핑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이나 레저 활동 위주로 이제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모델이니까 이동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테이블 펼치는 것도 얼마나 귀찮아요. 그냥 쭉 빼서 쓰고 의자만 펼쳐놓고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해놨고요. 요건 이제 작년 모델하고 똑같지만 달라진 게 여기 시트를 이렇게 뒤로 더 밀 수가 있어요. 얘를 밀면, 그래서 장거리 이동을 하더라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캠핑을 할 때는 의자를 이렇게 당기고 얘를 앞에 밀어서 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주행 중에는 움직이지 않게 락 장치가 가능하고요. 테이블 같은 경우는 여기도 있네. 이렇게 너무 짱짱하게 올라서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밖에서는 2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 위로 이렇게 보시면 LED 들어가 있잖아요. 어닝도 있고, 이거 다 기본이에요. 예전에는 옵션이었던 것 같은데, 어닝은. 근데 이 어닝 같은 경우는 캠핑카에서 사용하는 그 어닝 그대로고, 자동으로 바꾸면 30만 원이 추가된다고 하는데, 자동 어닝이 30만 원 여기서 추가되는 정도면 역시 가성비는 홈카멘이다. 실용주의, 합리적인 거, 가성비 뭐 이런 건 진짜 역시 홈카멘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저렴하게 들어가고, 이것도 이제 기본이니까 별도로 이렇게 하실 건 없는 것 같아요. 앞에 이거 시트만 빼면은. 뒤에서 다시 보시면 이 머리맡에 앞에서 봤던 그 리무진 시트나 그 마감이 뒤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도 엠보싱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서 발이나 아니면 머리가 닿았을 때 막 차갑다 이런 느낌이 안 들게 되게 두툼하고 푹신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옆에서 보면 이 두께가 보여. 한 1c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두께가. 그리고 여기 머리맡에 이렇게 조명도 있는데, 조명은 조금 아쉽다. 조명은 아무리 실용주의가 좋다고 해도 조명은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이 옆에는 실내에서도 이 문을 열 수 있게 손잡이가 있고요. 또 여기는 문을 닫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런 건 원래 스타렉스에 붙어 있던 거를 최대한 살렸어요. 여기도 커튼이 있어서 열고 닫을 수가 있는데, 와, 커튼 여니까 유리에서 열기가, 야, 커튼이 빛만 차단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열 차단 효과도 있구나, 확실히. 이 아래쪽에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살짝 열고 쇼겁쇼바가 양쪽에 있으니까 그냥 애들도 열 수 있어요. 이거는 여기는 낚싯대나 아니면 캠핑용 의자나 아니면 좀 지저분한 짐들, 큰 짐들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세미 캠핑카에서 수납 공간은 거의 뭐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열어서 이렇게 보니까 깊이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 그거 왜 그러냐면 이 바닥면이 낮아서 그래요. 제가 들어가서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깊이감은 그렇게 깊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좀 특이한 거는 이쪽에 살짝 열어서 어느 정도 맞추면 여기 구멍이 있거든요. 요거 구멍을 열어서 스페어 타이어를 풀어서 쓸 수가 있어요, 비상시에. 그리고 비상시에 또 하나 쓸 수 있는 거는 여기, 이게 이제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운전석에서 주유구를 열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주유구 그 버튼이 망가졌을 때 이걸 당기면 주유구가 열리는 거죠. 당기면 열려 있어. 이게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있네. 캠핑장 가서 쓰라고.
주행 충전기도 있고 이렇게 전기 인 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뒤에서 딱 맥스팬 이거 리모컨 바로. 야, 세미 캠핑카의 맥스팬은 훌륭한 거죠.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면요, 운전석 방향 쪽으로는 가구가 있고 조수석 쪽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조수석 쪽으로는 이렇게 기댈 수가 있습니다. 기대서 TV도 보고 아니면 책도 보고, 저 같은 경우는 독서를 워낙 좋아하니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 옆으로 놓으면, 세로죠, 세로로 놓으면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 180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누웠을 때 머리가 지금 딱 닿잖아요. 발 공간도 뭐 충분하진 않고 그냥 딱 맞는 사이즈인데, 이 뒷문을 닫았을 때 머리 공간이 조금 더 생기거든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감안했을 때는 180까지도 충분하겠다 싶기도 하고요. 야 이거 뭐 왜 이렇게 좋아? 쿠션 엄청 좋은데요? 베개로 딱이네. 베개 안 가지고 다녀도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밖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높이가 기본적으로 살짝만 숙이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대거나 아니면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크게 뭐 간섭이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세미 캠핑카에서. 아까 밖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이 낮게 돼 있으니까. 컨트롤 패널 이제 하면 돼요? 피디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지. 이게 컨트롤 패널 보기 전에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는데, 수납 공간은 여기다가 전자기기나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한 물건들 넣어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컨트롤 패널은 한글로 돼 있어요. 조명, 냉장고, 펌프. 뭐야 이건? 펜은 왜 영어야 갑자기? TV도 영어인데? 아무튼 펜이랑 TV가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대부분 한글로 돼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되게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좋아. 직관적이어서. 다 끄고 하면 불이 요거 하나밖에 안 들어요. 근데 요거 키면 나머지 불도 들어오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불이 다 들어와 있으면, 이 상태면은 잘 때 요거 때문에 눈부시다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끄면 요거 하나만 들어오게 해놨고, 요것도 나는 싫다 하시면 여기다가 테이프로 가리시는 게 요 정도는. 펜은 이제 맥스펜 사용할 때 전원 킬 수 있는 거고, 맥스펜을 요즘 같은 날씨에는 진짜 맥스팬만 있어도 진짜 훌륭하죠. 에어컨 필요 없이 요즘 같은 날씨에는 얘가 선풍기나 환풍기 역할을 다 해주니까, 닫으면 이렇게 주행 중에는 닫아놓고, 오토로 하시면은 주행 중에는 뭐 또 닫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옆으로는 24인치 TV 들어가 있고, 24인치 TV는 이렇게 빼서 각도 조절을 해서 뒤쪽에서도 볼 수 있고 옆에서도 볼 수 있고 밖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TV는 이제 이렇게 주행 중에 이렇게 흔들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뒤쪽으로 락 장치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해서 딱 고정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행 중에 안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TV 밑으로는 이제 배터리 상태 확인할 수 있게 표시창 되어 있고, 배터리는 딥사이클 400A가 기본인데, 저같이 이제 뭐 여행을 선호하는 스타일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한 지역에 가서 뭐 한 이틀씩이라도 있는다, 난 전기 좀 많이 쓰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인산철로 많이 업그레이드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인산철이나 이제 가격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스위치였구나. 실내 조명이었구나. 이게 여기 조명이었어. 여기 조명. 나 이거 그냥 장식인 줄 알았어 진짜. 이거 저 장식인 줄 알았는데. 괜찮은데요 이거? 그래서 조명, 이게 조명 메인 버튼이고, 이걸 켜놓고 난 다 켜는 거 싫다 하면은 여기서 또 따로. 좋다. 근데 조명 꺼놔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되게 편안하고 좋지 않아요? 그냥 저는 사실 여기 처음 오기 전에, 작년에 처음 오기 전에는 이거 너무 황토 색깔 아니야? 너무 이거 촌스러운 거 아니야?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고급스럽고 편안한 느낌도 많이 들어요. 이 가구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잘 어울리긴 하니까. 그리고 1,400만 원이잖아요. 옆에 오디오 있고 여기 스피커도, 이런 거 다 기본입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거 맥스팬도 그렇고 조명들 싹 다 기본이고. 그리고 이 2020년형 작년 모델하고 달라진 거는 이쪽 바닥면 여기가 지금 요만큼까지가 서랍이 들어간 수납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 바닥면을 올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손가락을 넣어서 당기면 테이블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높이 정도면은 테이블로 쓰기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실용적일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테이블도 새롭게 들어갔고, 저는 오히려 얘가 테이블보다는, 제가 만약에 제작한다고 한다면, 제 차라고 한다면 이걸 테이블로 안 만들고 그냥 바로 여기서 짐을 꺼낼 수 있게 그냥 이렇게 오픈되게 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제작하실 때 이렇게 요청하시면은 맞춰서 해주실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좌측으로는 냉장고랑 전자레인지가 있고 머리맡에는 이 에어컨 송풍 조절 버튼들, 컨트롤러들이 있고요.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모터홈에서도 작은 걸 많이 쓰는데 얘는 세미 캠핑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전자레인지가 커요. 되게 깊어. 그리고 원래 의도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울처럼 쓸 수 있게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그런 소재를 사용해서 진짜 거울 대용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냉장고는 상하 분리형이 들어갑니다. 그냥 일체형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상하 분리형이 좋겠죠. 그래서 위에 냉동실하고 냉장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여행지 가서 식사도 하고 해먹기도 한다면 요 정도 냉장고 사이즈로도 2박 3일 정도는 거뜬하지 않을까. 사실 뭐 그 이상도 문제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요 급에서 요 전자레인지와 냉장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딱 사이즈 딱 맞고 너무 좋아. 그리고 이 앞에 시트 뒤에 지금 여기 이제 수납 공간인데, 시트를 정상적으로 놨을 때는 간섭이 없습니다. 당연히 운전할 땐 문제가 없고, 이제 여기 공간이 여유가 남다 보니까 요거는 이렇게 슬라이딩을 해서 물건을 꺼낼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공간이 꽤 되는데, 이것도 중요한 지갑이나 아니면 귀중품 아니면 잘 안 쓰는 작은 속옷 같은 거, 그런 거 넣어주기에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엔 가운데가 뚫려 있으니까 앞좌석에서 이제 뒤로 드나들 수 있는 이제 워크스루가 가능하고요. 이 공간을 살려서 여기다 뭔가 좀 더 넣고 싶다 한다면 여기다가 이제 이동식 변기를 넣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동식 변기를 평상시에 보관하고 사용할 때는 또 쓸 수 있는데, 그냥 이 상태로 둬도 하긴 또 싱크대 옆에서 변기가 보이면 또 안 좋아하실 분들 많을 테니까 그냥 참고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열 시트도 숨어 있는데 그냥 보시기에는 여기 시트가 어떻게 있어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깜빡하고 넘어갈 뻔 했거든요. 2열 시트 보여드리면 이렇게 매트를 살짝 걷고 이 커버를 올리면 여기서 시트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3명 뒤에 2명 탈 수가 있는데, 그나마 제가 앉아있는 지금 이 자리, 여기는 다리 이렇게 쭉 뻗고 타면 되니까 그나마 편안하게 탈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좀 힘든 거죠. 여기는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원주에서 경주쯤 간다고 하면은 이건 완전 벌칙이죠. 시트에 이 엉덩이가 닿는 바닥면하고 이 발이 닿는 바닥면 높이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이 자리는 불편한 것 같아요. 불편해. 이 모델 같은 경우는 2인 부부가 타는 게 제일 좋고, 앞자리만 가운데 한 명 더 타는 정도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4인으로 다니기에는 5인으로 다니기도 불편하고, 또 이 차 같은 경우는 팝업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굳이 또 잘 수 있는 공간도 없다 보니까 둘이서 타고 쾌적하게 이동하고 뒤에서 둘이서 편안하게 자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기 사람이 탄다 그럼 이 싱크를 앞으로 이렇게 밀어놔야 되니까 또 앞좌석도 불편해, 조수석도. 그래서 여기는 최대한 사람이 안 타는 쪽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싱크를 뒤로 밀어야 저 조수석도 이렇게 뒤쪽으로 눕힐 수가 있으니까 이쪽 시트는 사실상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홈카맨 캠핑카를 제작하실 때 4인승이나 5인승보다는 2인승으로 제작하시고, 2인승이나 아니면 3인승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5인승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거 그냥 떼버리고 여기 수납 공간으로 쓰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불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도 좀 여기다 넣어 놓고. 네, 그리고 싱크대는 이제 아까 밖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뒤로 기본적으로 슬라이딩이 돼요. 캠핑할 때는 이 싱크대가 지금 이 상태로는 작으니까 밖으로도 확장할 수 있지만 밤에 간단하게 여기서 뭘 먹거나 조리하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옆에도 날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날개가 붙어 있는데 얘는 마감이 여기는 좀 더 잘라주시면 좋겠는데 이거는 너무 했는데? 이건 좀 많이 아쉽네요. 이건 딱 깔끔하게 잘렸어야 되는데. 1인이나 2인 차박하시거나 여행을 위주로 다니면서 사용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도메틱 개수대예요. 개수대도 충분하고요. 이 정도 사이즈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수는 20, 오수는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여기도 테이블이 있어. 여기서 진지하게, 여기서 차 안에서 조리하는 건 권하진 않거든요. 뭐 버너를 켜놓고 하나 권하진 않지만 여기에다가 다 올려놓고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건 진짜 좋다.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용으로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 여기서 노트북 펼쳐놓고 뭐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것만으로도 훌륭한데, 아까 뒤에서 그 테이블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이건 왜 있는지 모르겠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홈카멘 캠핑카를 알아봤는데요. 일단 이런 캠핑카들은 11인승이나 12인승으로 제작했을 때가 제일 좋고 작업 단가도 확 낮출 수 있어서 제일 좋고, 5벤이나 3벤 같은 경우는 이런 마감 같은 거를 여기 안에 골격 같은 것도 더 추가해야 되고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미 캠핑카로 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벤보다는 아예 11인승이나 12인승 모델 구입하셔서 이렇게 캠핑카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델도 이제 캠핑카로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개소세를 납부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옵션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닝이 기본이고 30만 원만 추가하면 자동 어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당연히 이제 고급 브랜드의 어닝은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가성비, 고급스러운 그런 어닝을 원하신다면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겉보기에는 큰 차이 없는 그런 어닝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까 전후방 모니터 있는 거, 이런 거, 아니면 이 트림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했던 이제 배터리나 이제 전기 관련해서는 딥사이클 400만 해도 저는 이 캠핑카에서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주행 충전이 60A고 태양광도 270W, 뭐 인버터도 정연파 2kg짜리도 들어가고 해서 굳이 인산철이 필요할까 싶긴 한데, 그래도 인산철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인산철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때는 270A짜리가 150만 원, 390A짜리가 280만 원입니다. 이거는 진짜 업계 시세보다 더 저렴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옵션을 더 추가하고 싶다라는, 그러면 이제 팝업이 있는데, 팝업은 수동이 750, 자동이 800만 원입니다. 근데 팝업 같은 경우는 이 내부 개조는 이제 일주일이면 되는데, 팝업은 이제 뭐 가서 특작업체 가서 따기도 해야 되고 다시 설치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간이 한 달 정도로 꽤 긴 편이고, 사실 팝업까지는 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홈카멘 캠핑카 저희가 되게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역시 가성비가 좋고 합리적인 모델이고 꽤 실용적이다, 전체적인 구성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가구나 가죽 같은 걸 못 바꾼다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가격이 모든 걸 또 해결해 주니까. 네, 여기까지 오토트립 양봉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